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 앞에 이렇게나 많은 박스가 있는데 과연 이 박스는 무엇일까요? 이게 뭐냐면 들으시면 아주 재미없을 책 박스입니다. 제가 1월 한 달간 번 돈으로 직접 구매한 책들인데요.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아마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. 저 역시도 재미없었고, 그리고 책 언박싱을 누가 봐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한 명은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한 번에 다 뜯어본 후에 거기서 몇 가지 책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책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책 언박싱을 위해서 이렇게 면도 칼을 준비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제 가장 조그만 거부터. 책을 뜯을 때에는 아주 조심하게 뜯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책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. 네. 이렇게 많은 책탑이 쌓였는데요. 과연 제가 몇 권을 1월 한 달간 주문했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. 17, 1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. 네, 제가 22권의 책을 1월 한 달간 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원래 학생 때는 돈이 없잖아요. 학생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잘 못 샀는데 교사가 되니까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10% 정도는 책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, 아니면 관심 있었던 작가들의 책을 저는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편인데 지금까지 제 알라딘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약 1000만 원이 돼요.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사서 내 책꽂이에 꽂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매달 제 월급의 10% 정도를 책을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책들은 22권인데 우선은 제가 분야별로 책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. 문과여서 과학이랑 수학 이러한 책들을 잘 읽지 않는 편이에요. 이게 읽어야 된다는 걸 항상 마음 먹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 월급의 10%밖에 안 썼다고 하면서 22권을 샀으면 한 50만원, 60만원 그러면 내 월급 500, 600?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 책들에는 이렇게 뒤에 흰 색깔 이 표지가 붙어 있어요. 이게 무슨 의미냐? 다 중고서적이라는 거예요. 저는 새 책을 사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같은 값 주고 책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중고책을 사지. 어차피 제가 밑줄 긋고 거기다 글을 쓰고 더럽힐 건데 뭐하러 새 책을 사냐라는 주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싼 가격에 중고책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밤에 이렇게 중고책이 나왔나 안 나왔나 살핀 후에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새 책 사는 것보다 중고책을 사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. 네. 네,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월등하게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가 많아요.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, 사회과학책과 교육학책인데 제가 이 책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모두 소개해드리기 저 역시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역시도 아주 노잼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
5권만 제가 꼭 읽고 싶었던 책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걸 분리를 했는데 총 5권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. 우선 제가 사회과학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입니다. 옳고 그름.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색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SNS에서도 그렇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이게 뭐가 맞는지,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옳은지,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,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좋을까? 아니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정말 옳은 것인가?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옳고 그름에 대한 책을 선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.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. 사회학, 교육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전이라고 해요. 저 역시도 대학교 때 교육사회학 시간에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, 지금은 이게 흔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역시도 포함이 된다. 이게 정말 지금 보면은 당연한 생각인데, 에밀 디르켐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대요. 저 역시도 이 단편적인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꼭 이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. 교육학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학교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? 저는 교사 교육이랑 교사 전문성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데,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3년, 14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. 그냥 체벌만 없어졌을 뿐, 그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현장이 제가 느꼈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왜 우리 학교는 변하지 않는가? 세대는 변하는데 왜 우리의 학교는 변하지 않을까?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관심이 있는데, 학교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? 이것이 저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. 이거 왜 선택했냐면, 제가 요즘 독일 논문을 읽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저자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 교육학 논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, 내가 이거 읽어보면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. 교육이 정말 복잡한 집단의 모임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,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교육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인데, 그러한 복잡성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로서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,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크라시엔의 읽기 혁명. 이것은 제가 대학교 때 정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들었던 강의가 몇 개 있는데, 이것 역시 그 강의에서 다뤘던 학자의 책이에요. 이게 크라시엔이, 저는 초등영어 교육학에서 배웠는데 이제 노경희 교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학자예요. 그런데 저는 이 학자의 이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제가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했던 방식이 오로지 인풋밖에 없었는데, 근데 이 사람은 그 인풋을 넘어서 이해 가능한 인풋을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요.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뜻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고 한국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 만족했었던 경험이 많은데,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학자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공부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된 학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기대돼요. 아마 제가 봤었을 때 이 책이 2월에 첫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,
혹시 이 22권의 책 가격이 얼마일 것 같나요?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에 18,500원, 원가가 16,000원. 여러분, 한 권에 10,000원도 되지 않은 가격에 저는 이 22권의 책을 샀습니다. 총 가격은 약 17만 원입니다. 하는데 저는 9권, 10권 살 돈으로 22권의 책을 샀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알라딘 중고 서점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살 수 있고 즐거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러면 제 언박싱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